2009년 10월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5자녀와 2부부 총 7식구가 살고 있었던 집에서 아주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에 이 집안에는 딱 한 명만 있었어요. 바로 이 집의 가장, 남편. 당시에 이 남편은요, 뇌병변 장애 3급으로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불이 났고 사망하신 거예요. 사건 현장과 시신을 확인한 결과 이 남편의 시신, 외관상으로는 구타의 흔적이나 외부로부터의 받은 상처 이런 거 전혀 나오지 않았고 사건 현장에서도 휘발유나 이런 게 전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특이점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 당시 경찰과 구급대원은 그냥 전기 배선 합선에 의해서 갑자기 불이 났나 보다. 질식해서 사망했네. 라고 단순 화재 사건으로 묻어버립니다.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게 사실 전기 배선 합선으로 인해 난 방화인지 아닌지 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간단히 확인할 수가 있대요. 전기 배선 합선에 의한 화재라고 하면 옆에처럼 현장에 나가서 경찰관들이 단라큰이라는 걸 본대요. 선이 끊긴 걸 보는데 이때 이슬 맺힘 현상 같은 게 없으면 합선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건 합선 아니었어요. 즉 당시에 선이 끊긴 걸 경찰관들이 잘 확인했더라면 단순 화재 사건으로 묻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결론은 단순 화재 사고로 묻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망한 남편의 아내인 이 씨는 홀로 5 아들을 돌보게 됐습니다.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녀의 불행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뒤에 그녀의 5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누군가에게 납치돼 살해당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한 거예요. 범인은 바로 사망한 남편의 아내, 그러니까 이 씨 여성의 내연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방화로 지금 잃었는데 사랑하는 막내 아들까지 내연남에 의해서 잃게 된 거예요. 2010년 6월 8일 낮 12시경에 이 내연남이 이 씨 여성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씨 여성이 이제 내연남인 본인이 앞에 떡하니 있는데 다른 남자랑 하하호호 웃으면서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내연남이 열받아서 화를 낸 겁니다. 너 지금 내 앞에서 이 새끼랑 뭐 하는 거냐고, 장난하냐고. 그렇게 둘이 싸우고 헤어졌는데 이때 이 내연남이 이 씨 여성의 막내 아들, 당시 8살이었대요. 이 어린 막내 아들 학교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딱 막내 아들한테 다가간 거예요. 삼촌이 치킨 사줄게. 같이 가자. 이때 이 막내 아들은요, 이 내연남을 처음 본 게 아니었어요. 이 씨 여성이 자기 자식들한테 내연남을 소개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삼촌이라고. 그래서 이때 이 막내 아들이 이제 내연남을 평소에 삼촌 하면서 잘 따랐었대요. 그래서 이 날도 삼촌이 치킨 사준다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따라 나섰던 거예요. 그렇게 한 호프집에 들려서 맛있게 먹었는데 이때 이 내연남 다시 한번 이 씨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막내 아들 나랑 같이 있다고,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데 이때 이 씨 여성이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 씨 여성의 막내 아들한테 치킨을 사 먹이고 당시 내연남이 여관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자기 여관으로 이 어린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때까지는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 씨 여성과 연락되면 네 막내 아들 여기에 있다, 와서 데리고 가라 라고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막내 아들을 데리고 자기 여관방까지 와가지고 다시 이 씨 여성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이때 이 씨 여성과 내연남 둘이 싸우게 된 겁니다. 왜 애를 거기로 데리고 가냐, 왜 마음대로 그러냐, 싸운 거죠. 그러면서 급기야 이 씨 여성이 내연남한테 헤어지자고까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격분한 내연남, 이 씨 여성한테 난 화가 함께 있었던 이 씨 여성의 막내 아들을 향한 거예요. 뭐?
헤어져?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네가 막내 아들을 끔찍히 생각하지? 얘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 그래서 그 어린 애를 목 졸라 죽인 거예요. 애가 무슨 잘못이에요. 남편에 이어서 너무 어이없이 막내 아들까지 잃게 된 이씨 여성.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이씨 여성은 바로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바로 이 막내 아들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이 내연남이 이씨 여성의 막내 아들을 살해한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살해의 이유를 정확히 알아내야겠죠. 왜 멀쩡한 아이를 데려다가 모텔에서 죽였냐. 여기서부터 막 따져가다가 이 두 사람이 내연관계라는 것까지 경찰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찰은 둘이 언제부터 내연관계였냐 까지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연남과 이씨 여성, 이 둘의 관계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남편의 사망 이전부터 지속이 되어 왔었네. 그러니까 남편이 죽기 전부터 이 둘은 내연관계였어.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 이때부터 남편의 방화 사망 사건까지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막내 아들을 살해해 들어온 내연남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이 이씨 여성 남편도 죽인 거지? 둘이 보니까 남편 죽기 전부터 내연관계였더만. 걸리적거려서 남편 죽인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씨 여성이 자기 남편 죽여달라고 하도 저한테 부탁해서 그래서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내연남이 자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씨 여성, 아들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지만 남편의 사망 사건에 있어서는 가해자인 거예요. 이 내연남과 이씨 여성은 2008년 10월부터 노래방에서 만나 2009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내연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딱 처음 만난 2008년 이때 이 이씨 여성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내연남은 그 근처 숙박업소 여관에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내가 남편의 병간호를 하는 척 이제 병원으로 맨 처음 딱 가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옆에 여관으로 들어가서 내연남을 만나고 뭔가 이제 불륜을 이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드나들기가 쉬웠겠죠. 병원과 여관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면서 이 이씨 여성은 내연남을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의 5 아이들한테 내연남을 삼촌이야 라고 하면서 소개까지 시켜줘요. 그렇게 문제없이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다가 이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이씨 여성, 남편을 집에서 병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집에 엄마의 손이 필요한 아들만 5명이 있지. 거기다가 남편까지 자기 손이 필요하지. 거기다가 내연남이 살고 있는 숙박업소, 여관이 병원이랑은 가까웠지만 자기 집이랑은 멀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 못 가게 되고 많이 못 보게 되고 정말 낼 시간도 없고 이래저래 정말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 10월 10일 이 아내 이 씨는 내연남한테 자기야 나 정말 아이 5명에 남편 병수발까지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어. 돈도 많이 들고 그냥 남편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 남편 좀 죽여줄 수 있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남편만 죽으면 우리 사람들 의심이 조금 사라질 때쯤 못해도 4, 5년 뒤에는 같이 살 수 있어. 이 아내 이 씨는요. 죽여달라를 넘어서 사실상 자기 남편의 그런 살해의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습니다. 2009년 10월 27일 사건 전날 이 이씨 여성은 내연남한테 자기야 혹시 남편 내일 죽여주면 안 돼? 우리 애들이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학교에 있거든?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집에 남편 혼자 있어.
딱 그 시간대 죽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별 의심 없이 문 열어줄 거야. 아, 혹시 집에 불 지를 때 휘발유나 이런 거는 쓰지 마. 우리 집이 아니어서 조금 많이 타게 되거나 큰 피해가 가면 피곤해지니까. 내 말대로 안 하면 우리 관계 끝낼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죽여야 돼. 반협박식으로 이 이씨 여성이 내연남에게 자기 남편 살해를 지시한 거예요. 이 내연남은 이씨 여성이 말하는 대로 사회복지사라고 하고 집안으로까지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편 몸이 좋지 않았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내연남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타고 있었던 휠체어 넘어뜨렸습니다. 그 후에 집에 있던 45만 원 정도를 뺏어요. 그리고는 라이터로 옷장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혼자 나온 거예요. 불이 난 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남편. 몸이 멀쩡했다면 서서히 불이 붙어갔기 때문에 바로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몸이 불편했잖아요. 나오고 싶었지만 몸이 안 따라주니까 못 나왔던 겁니다. 연기에 서서히 질식사를 했던 거예요. 이 내연남은 살해를 저지를 정도로 이 이씨 여성과 함께 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씨 여성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씨 여성은 남편이 사망하면서 보험금 5천만 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 중에 일부를 써서 내연남의 원룸을 하나 얻어줘요. 이씨 여성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연남과 헤어지고 싶었어요. 이 이씨 여성은요, 내연남의 아버지에게 전화까지 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불을 지르는 바람에 내 남편이 죽었어요. 당신 아들이 내 남편을 죽였다고요. 당신 아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내가 이걸 그냥 가지고 갈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할지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 행동 똑바로 하라고 전하세요. 협박까지 한 거예요. 이 내연남은 모든 것들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씨 여성은 재판장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연남인 것 같다고 의심한 적은 있지만 남편을 죽여달라고 공모한 적은 없습니다. 내연남이 다 혼자 한 거예요. 오히려 내연남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거짓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이씨 여성의 말 믿지 않았어요. 왜냐? 이씨 여성은 남편을 살해한 사람이 내연남인 것 같다고 의심한 적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연남을 의심했었다는 여자가 남편이 죽고 그 화재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 내연남과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집니까? 의심했다면서? 거기다가 남편이 죽고 4개월 만에 이 아내 내연남의 원룸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화재 사건 당시 경찰관이 이씨 여성한테 혹시 방화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었대요. 그랬더니 그때는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연남 아버지한테 협박했잖아요. 그런데 그 협박의 내용을 보면 당신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불을 질러 내 남편을 죽였다 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내연남이 죽였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알고 있었으면서도 경찰에 신고를 안 한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재판부는 이씨 여성에게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그리고 교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래요, 이 징역이 더 세게 나와야 된대요. 그런데 당시 이씨 여성 5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사망했고 4명의 자녀가 남게 되는데 이 4명의 자식들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사망하셨고 엄마까지 감옥에 가면 이 아이들은 누가 책임져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씨 여성이요, 알고 보니까 내연남 이외에 다른 내연남들이 또 있었대요. 그래서 막 내연남 앞에서도 다른 남자랑 통화하고 좀 남자 관계가 복잡했던 거죠. 그렇게 여러 남성을 만나는데 이 남편이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지긋지긋한 이 남편만 없어져 버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떻게 없앨까? 내연남 걔가 있지? 걔는 날 많이 좋아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잘 할 것 같아. 걔한테 죽여달라고 해야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여튼 이씨 여성은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내연남은 얼마가 선고됐을까요? 이 내연남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왜냐? 이 내연남은 우선 아무 죄 없는 8살 어린아이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남편까지 죽였죠. 거기다 남편을 죽이는 과정에서 돈까지 뺏었습니다. 내연남은 그때 당시 나는 취해 있었다, 심신미약이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술 마셔서 저지른 거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다, 이거 적용해서 감형해주면 다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게? 말도 안 되죠. 그 정도로는 심신미약 축에도 못 낀다, 쓸데없이 개수작 부리지 마라, 적용을 안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무기징역 땅땅땅.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남편과 아이가 무슨 잘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연남을 시켜 남편을 죽인 무서운 아내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